네, 오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아주 변동성도 컸고 숨가쁜 하루가 지나간 것 같네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떨어지면서 186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1.3% 떨어진 53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주범이었는데 그들은 1%대 반등이 나온 반면에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의 선물로 인해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네요. 좀 이상하죠?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 라이브 리서치 이무학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코스피 마감 시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도 그랬고요. 외부 변수도 그랬는데 어떤 점들이 눈에 띄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 마음을 좀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장중에는 굉장히 좀 우려 섞인 그 마음으로 코스피 시장을 좀 바라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의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일단 쌍둥이 적자 국가들의 지금 트리플 약세 흐름이 함께 좀 동반을 하면서 더불어서 또 FOMC 의사록에 대한 공개를 오늘 새벽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과 방어하는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주변 국가들의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바로 또 국내 증시에 직격탄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코스피 지수는 큰 폭의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1.3% 정도 하락했었던 것에 비하면 낙폭에 대한 축소는 어느 정도 좀 시도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한 가지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대량 선물 매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기약 넘는 선물의 매도 물량을 좀 출회를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관련된 매도 물량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수급은 잠시 후에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외국인들로부터 출회됐었던 외국인들 선물에 대한 매도 계약수와 그와 관련된 파생된 프로그램의 매도 계약수 그리고 이런 점들이 차익뿐만이 아니라 비차익 쪽에서도 동반에서의 현선물 동반 매도가 실렸기 때문에 글쎄요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종과 보험업종 정도만이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반면 의료정밀과 전기가스, 증권과 건설주들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특히 기관들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화학과 철강주들이 급격하게 소위 좀 꼬꾸라지는 모습을 일부 보였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폭 자체가 제한된 수준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흐름 자체는 역시 약세를 이틀 연속 좀 지속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일단 이건희 회장의 폐렴으로 인한 입원 소식이 좀 들리면서 위독설로도 전이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소폭 약세 흐름을 함께 좀 보였었던 반면 지배구조에 이제 시장의 관심이 좀 모아지면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 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이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엔지니어링의 지분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명예를 좀 엇갈릴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 삼성전자 그룹주와 관련된 자세한 뉴스에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마감 시황도 들어보도록 하죠. 코스닥 이야말로 좀 가슴을 쓸어내렸던 하루였습니다. 2% 넘게 빠지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마감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코스피 따라서 외국인들의 흐름 역시 좀 괜찮았습니다만 수급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낙폭도 좀 거칠었고요. 종목들이 내려가는 속도가 가팔랐기 때문에 정말 8월 한 달 내내 잽을 계속적으로 코스닥이 음봉을 그리면서 맞았었는데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좀 카운터 펀치가 좀 들어오는 이러한 좀 아주 좀 급락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좀 그동안에 내성이 생겼던 악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랄지 중국의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 아니면 뭐 유로존의 재무 건정성 리스크 뭐 이런 것들로 내려가면 시장 자체가 이제 내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장중에 계속적으로 좀 주는 흐름도 보입니다만 어제 오늘 이렇게 급작스러운 인도에서 날라온 이러한 금융위기선 악재는 시장이 좀 생소하게 처음 겪는 악재다 보니까 특히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트라우마죠. 지난 5월, 6월 달에
외국계 자금, 이머징 증시에서 이탈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폭락했었던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또 투매가 좀 급작스럽게 나오는 코스닥 시장 다운 하락이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오늘 지난 그 흐름과는 수급이 다소 좀 틀리지요. 5월, 6월 달 즉수 급락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오늘 외국인들 206억 순매수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120억 양매수가 들어왔지요. 거래일수로는 외국인들 지금 6거래일 연속 순매수고 기관 투자자들 역시 2거래일 연속 순매수다. 증시는 계속 폭락을 했습니다만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 여전히 역시 좀 선물 만기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지수 만기약을 쳤을 때가 올해 들어서 한 3거래일 정도 있었습니다. 1월 달에 8일 날 14,000계약 이상 매도가 나왔었고, 4월 4일 날 9,900계약 이상 매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5월 9일 날 다시 한번 만기약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일단 증시가 큰 변동을 한 번씩 줬고, 지수가 크게 단기간에 좀 빠졌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코스닥도 역시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만, 일단은 그때 당시의 흐름과는 코스닥 시장 자체의 수급은 다시 한번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업종 지수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닥 쪽 상승하는 업종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락 종목 수도 730개 넘어가지고 있고요. 상승 종목 수 205개에서 좀 그치는 모습이고, 시가총액 상위 움직임을 보더라도 일단 탑 10 종목 중에서 CJ E&M, 포스코 ICT를 제외한 전업종군들 전 종목들이 하락하는 구간이어서 어제 오늘 장은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고, 구체적인 시황 전략에 대해서는 좀 이따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동향 정리해 보겠습니다.